어제 프롭스를 봤는데요. 프롭스도 중요했다면 스테이트는 이제 더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테이트가 뭔지 좀 볼게요. 이제 리액트에서 스테이트는 컴포넌트 내부에서 바뀔 수 있는 값, 즉 변수를 의미합니다. 변수. 자, 엄청 중요한 말이 있어요. 자, 이 스테이트는요, 컴포넌트 안에서 어떤 변화되는 값을 의미하는데, 자, 이 스테이트가 변경이 되면은, 스테이트라는 변수가 변경되면 변화를 감지해서 화면을 다시 그려요. 리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개발을 하거나 이제 사용자 관점으로 보면은 리렌더링이 일어나는지 느낄 순 없어요. 하지만 내부적으로 다시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컴포넌트를 싹 지운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그려나가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용자 관점에서는 이게 다시 그려졌네 라고 느낄 순 없지만, 스테이트라는 게 변경되면 다시 그리는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자, 이 스테이트도 마찬가지로 클래스랑 함수형에서 둘 다 사용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클래스에서는 스테이트라는 변수 자체를 이제 선언을 해서 사용을 하는 반면에, 함수형에서는 조금 더 사용하기 쉽게 제공해주는 후크라고 하죠. 훅 또는 후크라고 하는데, 자, 이 훅의 개념을 이용해서 훨씬 더 쉽게 사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훅이라는 거는 이제 뒤에서 나올 거예요. 자, 이 훅은요, 함수형 컴포넌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미리 만들어진 기능들, 그러니까 뭐 함수와 내부에 있는 변수와 이 리액트 사이에서 연결해주는 뭐 연결고리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굉장히 많아요. 대신에 어디서만 쓸 수 있어요? 함수형 컴포넌트만 쓸 수 있어요. 자, 이 훅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쉽게 여러분이 어떤 작업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양하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뒤에서 우리가 훅의 개념을 좀 더 살펴볼 거고, 자, 일단 함수형에서 스테이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구경을 해봅시다. 자, 훅이라는 거는요, use 뭐뭐뭐라고 시작을 해요. use 뭐 함수명. 자, 훅이라는 건 결국엔 함수인데, use state라는 함수입니다. use state. 자, 이 use state는 초기 값, 스테이트가 가져야 될 초기 값을 처음에 매개 변수로 지정을 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반환을 해주냐? 배열을 반환을 해주거든요. 어레이 반환. 근데 자, 이 어레이의 첫 번째 요소에는 현재 스테이트의 값을 제공해 주고요. 두 번째 요소에다가는 스테이트를 변경할 수 있는 세터 함수를 제공해 줘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use state라는 이 훅이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첫 번째 우리 방법인데요. 초기 값을 지정한다. 자, 리턴으로 배열을 반환한다. 자, 배열의 첫 번째 매개 변수에는 스테이트의 현재 값, 두 번째 매개 변수에는 스테이트를 변경할 수 있는 세터 메서드를 반환을 합니다. 자,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그냥 외우는 것도 여러분 하나의 답입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하나씩 그려보긴 할 겁니다. 이게 막 무슨 문법이지? 하실 게 없어요. 구조분해 할당이죠. 그쵸? 배열을 받아서 여러분이 다시 꺼내서 사용을 해도 되지만, 한 방에 첫 번째 매개 변수에는 현재 값, 두 번째 매개 변수는 세터 변수다 라고 해서
값을 한 번에 받아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엄청 쉬운 겁니다. 우리가 이거 확인한 다음에 클래스형에서도 한번 사용하는 방법을 볼 건데 왜 편한지라는 걸 좀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이 스테이트라는 거는 어떤 값이든 상관이 없어요. 객체가 될 수도 있고 숫자가 될 수도 있고 문자열이 될 수도 있고 불린 타입이 될 수도 있고 배열이 될 수도 있고 뭐든지 다 될 수 있어요. 어레이도 될 수가 있고 불린 타입도 될 수 있고 등등등 모든 타입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테이트는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개라는 거는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있는데요. 자,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한번 스테이트라는 걸 한번 선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리액트 스타트부터 좀 걸어주세요. 그 다음에 app.js. 자, 이 app.js는 이제 이름을 2번으로 좀 변경을 할 거고요. 2번. 그 다음에 새로운 app.js를 하나 만듭시다. 자, 익스포트 디폴트 앱 해주고, 자, 이렇게 나갈 수 있죠. 자, 만드셨으면은 컴포넌트 하나 만들어서 컴포넌트를 임포트 해주는 방식으로 사용을 할게요. 자, 이름은 자, 컴포넌트 하위 폴더에다가 뭐 스테이트 컴포넌트 js 이렇게 하나 만들까요? 자, 메인은 이 친구로 우리가 쓰고요. 필요한 컴포넌트는 이쪽에다가 일단 만들어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어요. 자, 제가 파일 만들면 여러분 말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셔야겠죠? 점점점. 작업을 하고 그 다음 app.js에서 우리가 스테이트 컴포넌트를 갖고 와서 로드 시켜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엔터 해서 임포트와 함께 이렇게 로드를 좀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굳이 하나에 써도 되기는 하지만 왜냐면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면 관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자, 여기에 우리 스테이트를 한번 이제 사용을 해 볼 겁니다. 스테이트는 자, JSX에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 요 함수 안에 지역 변수로 선언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스테이트 컴포넌트 안에서 변화하는 값, 자, 즉 변수, 상태 변수, 사용하는 상태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기능을 바로 사용을 하냐? use까지만 적어보세요. use state라는 리액트 훅을 사용을 하는데 후가로 자, 다시 컨트롤 스페이스 엔터 하세요. 컨트롤 스페이스 엔터. 자, 만약에 처음에 안 나오시면은 처음에는 직접 쓰시면 그 다음부터 나올 거예요. 자, 사용하시려면은 이렇게 위에 여러분 리액트 안에 들어있는 use state라는 기능을 임포트해서 가지고 오셔야 돼요.
자, 여기에는 초기값이 들어갑니다. 초기값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가 변수, 자, 사용한 다음에 실행 결과를 이렇게 뭐 일단 변수로 한번 받아볼게요. 그 다음에 우선 요 리절트가 뭔지 우리는 살펴봅시다. 자, 이렇게 리절트가 뭔지 살펴봤는데, 개발자 도구를 한번 열어야겠죠? 자, 리절트가 첫 번째 배열, 일단은 배열이고, 0번째 요소에는 초기값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요소에는 펑션이 들어가 있네요. 그럼 여러분이 이걸 사용을 할 때, 이 두 가지 값을 끄집어내 사용을 할 때, 사실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네요. 0번째 값이 뭐고, 뭐 실제 값이고, 뭐 자, 그냥 꺼내 봅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이 펑션이었죠? 자, 이렇게 꺼내 쓰셔도 되는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그쵸? 자, 요거 뭘까요? 안 찍어봐도 여러분 초기값일 거고요. 초기값. 그 다음에 요거는 함수예요. 자,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은,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use state에 초기값을 주고, 그 다음에 구조분해 할당으로 바로 받아버려요. 저는 데이터라는 변수로 받을 거고, set 데이터라는 변수로 받을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여기서 규칙인데, 여러분이 여기 넣는 초기값이 첫 번째 이 리턴해주는 첫 번째 배열의 값으로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현재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스테이트의 현재 값.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스테이트 값을 체인지 해줄 수 있는 함수를 제공을 해줘요. 자, 그러면 이 값을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거냐. 데이터가 현재 값이라 그랬죠? 저희는 밑에서 이렇게 중괄호 열어서 일단 화면에다가 찍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초기값이라는 친구가 잘 나왔네요. 자, 여기는 제가 여러분 문자열을 저장을 한 건데, 이게 숫자가 되던, 자, 숫자로 한번 초기값 줘볼까요? 숫자. 그러면 0이겠죠? 또는 뭐 배열이 되던, 배열 초기값. 자, 뭐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공백 문자열이 되던 어떤 것이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적어 놓을게요. 자, 여기까지는 뭐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조금 넘어가 볼까요? 자, 이 스테이트는 여러 개일 수도 있다. 하나가 아니고 혹시 다뤄야 될 게 뭐 2개, 3개, 뭐 10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거를 그냥 여러 개 선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볼까요? 자, 나는 숫자 타입 뭐 스테이트도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러면 또 만들 수 있는 거야. 자, use state, 그 다음에 뭐 초기값은 0으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 const, num이라는 친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set num이라고 이렇게 필요하시다면은 만들 수도 있겠죠. 여러 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밑에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넘버를 사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내용을 하나 좀 볼게요. 이 state는요, 절대 직접 수정을 해서 값을 변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그냥 생각으로는 이 값을 변경을 하고 싶다. 그러면 현재 나타내고 있는 값이 데이터 또는 넘버, 이게 지금 현재 값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아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거 바꿔야지 라고 여러분이 쓰시면 변수가 바뀔 것 같잖아요. 그쵸? 그쵸? 자, 그런데 요렇게 여러분이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리액트를 다루는 방법을 완전히 역행하는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절대 요렇게 바꿔 쓰실 수가 없어요. 될 것 같지만 절대 이렇게 바꾸시면 안 된다라는 거야. 뭐 어느 순간 가능한 시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바꾸기 시작하면 나중에 분명히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나중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해서 내가 만든 코드가 이제 뭘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진입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다? 절대 이렇게 바꾸시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바꾸냐?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요 코드인데요. 여기 한번 볼까요? 아직 우리가 이벤트를 배우진 않았지만 onClick이라는 게 하나 있네요. 그 다음에 뭔가 하나 들어있어요. 자, 엔터라는 함수가 하나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자, 엔터를 잠깐 추적을 해보니까 자, 위에 선언되어 있는 함수가 하나 나왔네요. 그쵸?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함수, onClick에다가 우리가 실행시킬 함수를 넣어 놓은 건데, 자, 클릭을 하면은 제가 이제 msg 변수를 직접 바꿨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 대표적으로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절대 이렇게 바꾸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바꿔 쓸 수 있냐?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 두 번째 매개 변수로 전달해주는 setter 메서드, setter 함수. 자, 이 setter 함수를 이용해서 변경할 값을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자, 간단한 코드니까 한번 볼게요. 엔터. 자, 클릭 시에 엔터라는 함수를 연결했어요. 여기 엔터. 자, 엔터는 함수죠. 자, 이거 보고 지금 저게 뭐야 라고 생각이 드시면 안 돼요. 실제로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일반 펑션으로 적어드리면은 엔터 소괄호 이렇게 생긴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쵸? 대신에 한 줄로 그냥 작성을 했을 뿐입니다. 요 안에서 set data라는 코드를 작성한 거랑 지금 완전히 동일한 거예요. 이런 모형으로 메서드를 이용해서 값을 변경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자, 한번 바꿔볼게요. 주석만 좀 적어 놓읍시다. state는 절대 직접 값을 바꾸면 안 됩니다. 자, 이벤트 안에서 또는 어떤 함수 안에서 주로 바꾸게 되는데 그려봐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 스테이트를 어떻게 바꿔주냐? 세터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분 바꾸게 되는데, 자, 그 전에 제가 여기다 밑에 콘솔 로그를 하나만 좀 찍어 볼게요. 콘솔 로그를 하나만 딱 찍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그냥 여기서 set data라는 애를 이용해서 스테이트를 한번 변경해 볼게요. 자, 두 번째 들어오는 이 매개 변수 여러분 함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값을 변경하는 setter 메서드가 돼서 이름을 지을 때 보통 앞에 set이라는 이름을 같이 지어서 사용을 하는데,
자, 이렇게 되는 순간 이것도 아주 큰 문제를 야기하게 돼요. 이상하다. 잠깐만요. 분명히 저는 하라는 대로 했거든요.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은데, 뭐 심각한 오류를 발생을 시키게 되네요. 자, 그리고 리액트는 아마 이런 에러를 뱉어낼 거예요. 자, 무한히 빠지는 렌더링에 지금 걸려있다. 인피니티 루프죠. 자,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set 데이터를 사용해서 스테이트 상태를 변경을 하게 되면 얘는 화면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그려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예요. 스테이트로 값을 변경한다. 그러면 화면을 다시 어떻게? 처음부터 다시 그리는 거야. 자, 근데 또 이 친구를 만나겠죠? 스테이트로 값이 변경이 된다. 다시 어떻게 돌아가요? 다시 처음부터 그리고 스테이트로 또 변경이 된다. 다시 그리고.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한 루프에 지금 빠진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가 절대 이렇게 함수 안에서 어떤 특정한 동작이 아닌 이런 상태에서 바로 바꾸시는 게 아닙니다. 스테이트는 뭐 이벤트 또는 특정 함수 안에서 바꾸도록 처리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 무한 루프에 빠지게 돼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바꿀 거냐? 저희가 아직 이벤트를 배우지는 않았지만 그냥 하나 버튼을 제가 밑에다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냥 따라 쳐 봅시다. 스테이트 값 변경하기. 자, 여기다가는 여러분 온 클릭이라고 이렇게 적을게요. 온 클릭. 그리고 중괄호를 하나만 열어주세요. 자, 여기에는 바꾸고 싶은 함수가 들어갈 수 있는데, 함수를 이제 위쪽에다가 우리가 미리 선언을 좀 해놓을 수 있겠죠. 함수 하나 만들어 봅시다. 자, ES6 문법으로 쓰면은 뭐 핸들 데이터는 소괄호 나오고 화살표 나오고 중괄호가 나오거든요. 이게 함수죠. 자, 그럼 클릭했을 때 동작을 시켜줄 거라면은, 자, 이 핸들 데이터라는 함수명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자,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클릭을 하시면 위에 만들어 놓은 함수가 동작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뭐죠? 저 함수를 연결하겠다가 아니고 함수를 호출해서 리턴을 받겠다예요. 그쵸? 여기서부터 왜 동작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막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소괄호를 넣는 게 아니고요, 함수 이름을 갖다 넣는 게 연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소괄호 붙이는 게 아닙니다. 하도 실수를 여러분이 많이 해서. 자, 그리고 요 핸들 데이터 안에서 이제 누구를 이용해서 set 데이터라는 요 세터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값을 변경을 하면 돼요. change. 자, 요렇게 작성을 해 볼게요. 자, 이 세터 함수는 요 정도는 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값을 즉시 바꾸는 건 아니고 비동기적으로 스테이트 값을 체인지 시켜줘요. 비동기적으로 스테이트 값을 변경을 합니다. 자, 비동기적이라는 걸 우리가 갑자기 변수 값을 한 번에 바꾸는, 그러니까 위에서처럼 이렇게 바꾸는 그런 행동으로 동작을 하는 게 아니고, 사용자가 알게 모르게
비동기적으로 순식간에 값을 체인지를 시키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체인지 변화된 거를 감지하게 되면은 화면을 어떻게 그려요? 화면을 다시 그리게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동작부터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클릭을 이제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세로 고침을 한번 하고, 자, 이걸 이렇게 위쪽으로 잠깐 좀 올려줄까요? 이게 편하게. 자,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스테이트 값을 변경을 한다. 값이 바뀌었어요. 그쵸? 자, 다시 값을 변경을 한다. 클릭을 하시면은 값이 변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게 inner HTML 같은 형식으로 값을 바꾸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스테이트를 비동기적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변경을 감지하고 변경된 값을 다시 처음부터 컴포넌트를 다시 그려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뭐뭐점 inner HTML로 값을 바꿔준, 직접 바꾸는 그런 행동이 아니고, 상태가 변경되면 화면을 다시 처음부터 그리는 이런 모형으로 동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음 봤을 때, 처음 리액트를 공부할 때, 이제 어제 얘기죠. 리액트는 어떤 생태 환경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기존 걸 다 날려버리고 화면을 다시 그린다. 기존 걸 날려버리고 화면을 다시 그린다.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그쵸? 자, 이런 원리가 바로 지금처럼 이런 행동을 보이는, 그러니까 어떤 값이 변경이 됐을 때 화면을 다시 그림, 변경이 되면 다시 그림, 이런 형태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것도 바꿔볼래요. 얘도 같이 한 번에 좀 바꿔볼까요? 이 스테이트 값 넘버라는 친구도 같이 좀 바꿔보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2번 쓸 수도 있어요. 데이터를 한번 비동기적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넘버, setNum이죠? setNum이라는 친구를 숫자 10으로 바꿨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클릭하셨을 때 한 번에 2가지 값을 바꾸는 행동도 가능하겠죠? 여기요.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짠! 누른다. 요렇게 다시 짠! 누른다. 둘 다 값이 바뀌었네요. 자, 그러면 나타낼 수 있는, 지금 이제 온클릭 안에서 저희가 함수를 직접 그리고 갖다 집어넣어줬는데, 조금 이제 프로그램 코드를 다른 방식으로도 좀 써볼게요. 같은 표현이라는 걸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스테이트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컬러라는 스테이트를 하나 만듭시다. 이쪽에서 use 스테이트, 그 다음에 초기값은 블랙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컬러라는 걸 하나 받고 set 컬러라는 거를 set 컬러 세터 함수를 하나 이렇게 받아보겠습니다. 자, 밑에다가는 밑으로 한번 와서 간략하게 이제 밑줄을 하나 좀 긋고요. 자, 제목 태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제목,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이렇게 그냥 하나 넣어봅시다. 그 다음에 컬러 변수는 여러분 제가 어디다 사용을 할 거냐면은 스타일이라는 속성에다가
사용을 해볼 거예요. 자, 우리 스타일의 규칙 기억나세요? 반드시 객체 형태로 작성을 한다. 그쵸? 그래서 이 안에서 중괄호를 한 번 더 열고, 컬러라는 속성은 컬러,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원래 여기는 이제 색상이 들어가죠. 여러분, 블랙이라는 이 색상이 들어가는데, 좌측 거는 키 값이에요. 그쵸? 우측 거는 실제 값이잖아요. 자, 요렇게 나타내게 되면 우측의 컬러는 누구를 나타내게 될까요? 그쵸? 위에 선언된 이 스테이트 변수 값을 참조를 하게 돼요. 딱 찍어보면 이 친구 이거야 라고 잘 알려주죠? 자, 그럼 색깔을 제가 버튼을 통해서 이제 색깔을 한번 바꿔보면은 다시 요 스타일이 변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자, 그러면서 색깔을 한번 제가 바꿔볼게요. 자, 버튼을 3개를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어떤 색? 붉은색, 푸른색. 자, 그 다음 무슨 색이에요? 아니죠. 그 사이 3초 짧은 색이죠. 그쵸? 아, 노란색이 아니죠. 자, 여기에서 자, 여러분이 위에다가 이 붉은색으로 바꿔주는 이런 메서드를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도 되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 만들어야 할 내용이 사실 뭐 많지가 않아요. 단순히 뭐 셋 데이터 하나만 해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사실 첫 번째 방법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이걸 조금 더 짧게 써봅시다. 조금 더 짧게. 예를 들어서 뭐 컨스트 이렇게 적어볼게요. 핸들 컬러는 하고, 굳이 여러분 한 줄, 여러 줄이 아니라면, 여러 줄이 아니다. 그러면 중괄호를 굳이 열 필요 없죠. 그냥 바로 이렇게 바꿔도 될 것 같아요. set 컬러라는 함수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빨간색으로 변경되는 작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요 핸들 컬러라는 거를 이렇게 넣어줄 수 있죠.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값이 우리 어떻게 잘 바뀌어 들어가는지부터 봅시다. 우선은 뭐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밑에 거 잠깐 지우고 클릭을 하시게 되면 빨강색, 검은색에서 스테이트가 변경이 되면서 빨강색으로 바뀌어 들어갔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함수의 모형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뭐 굳이 코드가 길지 않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한 줄짜리 코드로 만들 수도 있고 조금 더 짧게 만들 수도 있는데, 굳이 우리가 위쪽에다가 이 핸들 컬러라는 걸 선언을 하지 않아도 돼요. 자, 한번 봐보세요. 얘가 결국에는 누구다? 얘죠. 그러면 위에다 만들지 않고 요것만 여기 넣을 수도 있을까요? 그쵸,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이렇게 쓰라는 건 아닌데, 상황에 따라서 뭐 별다른 그런 문법을 쓸 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리액트 JSX 안에다가 바로 함수를 그냥 집어넣어서 처리하는 거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냥 이렇게요. 그냥 이렇게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굳이 뭐 이거 간단한 코드인데 위에다가 선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바로 그냥 색 컬러 호출을 하는데 뭐 푸른색이죠. 뭐 블루로 자, 이렇게 써줄 수 있고, 또 마찬가지예요. 색 컬러 호출하는데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래서 위에다가 색깔부터 바뀌는지 한번 봅시다. 자, 붉은색 누르면은, 푸른색 누르면은 오타, 붉은색, 푸른색, 짧은색. 자, 이렇게 한 번에 함수를 여러분 지정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뭐 보통 평범하게 나타내면 재사용을 해야 되는 함수라면은 우리가 위쪽에다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아래처럼 이렇게 연결을 지을 수 있어요. 두 번째, 굳이 뭐 재사용을 할 게 아니고 뭐 코드가 뭐 길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이 친구만 사용을 하는 그런 함수다. 그러면 보통 JSX에다가 한 번에 그냥 함수의 모형을 사용해서 바꿔버리도록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당연한 건데요. 여러분 여기 이제 중괄호를 사실 여는 것과 똑같은 거죠. 자, 이것 때문에 문법이 약하면 이제 나중에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게 한 줄짜리 코드로 쓰면 이렇게 나가는 건데 여러 줄에 걸쳐 쓸 거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중괄호 열고 함수 내리고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아요? 다시 자, 여기에는 함수가 들어가요. 근데 원래 함수 모형은 여러분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여러 줄에 내가 쓸 거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줄을 바꿔서 쓸 수도 있어요. 자, 요 안에다가 여러분이 한 번에 이렇게 적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레드. 또 다른 작업을 뭐 할 수도 있겠죠. 블라블라블라블라. 자,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나타내고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나타내고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나타내고 자유자재거든요. 자, 그거를 여러분이 해석해서 다 사용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스테이트가 바뀌면 화면을 어떻게 그리게 된다? 다시 처음부터 그리게 된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주로 사용할 모형은 이 함수형에서 이제 스테이트를 사용하는 방법일 텐데, 스테이트와 프롭스는 여러분 기초 중에 가장 기초이기 때문에 클래스 컴포넌트에서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구경만 하고 갑시다. 클래스형 컴포넌트. 자, 클래스형 컴포넌트에서는 스테이트를 멤버 변수로 선언을 해요. 자, 여기 밑에다가 제가 좀 추가를 해놨어요. 한번 간략하게 해석을 좀 해보고 갑시다. 우선은 프롭스 같은 경우, 클래스형 컴포넌트의 프롭스는 멤버 변수로 자동 전달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프롭스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전달되는 프롭스를 받아서 뭐 네임과 에이지 변수에 저장을 한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뭐 나타낸다. 자,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여기 이제 멤버 변수 위치에다가 스테이트를 직접 나타내실 수도 있고, 또는 this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면은 이거는 멤버 변수를 나타내게 된다 그랬죠? this 키워드가 들어갔다라는 건 멤버 변수예요. 보통 생성자 안에서 받아서 처리하는 모형을 사용합니다. 자, 컨스트럭터에 props가 들어가게 되면 부모로부터 이제 이 생성할 당시에 myComponent3가 여러분 생성할 당시에 props를 전달받겠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this props로 받았다는 거랑 동일해요. 그래서 생성될 때, 이 컴포넌트가 생성될 때 여러분은 props를
이렇게 이제 컨스트럭터 통해서 받을 수 있고, 그 프롭스를 반드시 슈퍼 프롭스에다가 전달을 해줘야 되고, 이게 그냥 규칙이고요. 슈퍼 프롭스는 이제 리액트 컴포넌트한테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 이후에 스테이트 관련된 내용을 선언을 하실 수 있는데, 자, 스테이트는 이제 디스 스테이트라는 곳을 열고 객체 상태로 각각의 값을 다 관리를 해요. 자, 이게 클래스형 컴포넌트에서 스테이트 값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훨씬 더 어렵죠. 자, 여러분이 setState A 값, useState A, 그래서 useState B로 사용하는 작업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바뀌어야지 클래스형 컴포넌트에서는 스테이트 값을 사용을 해줄 수가 있어져요. 자, 뭐 위에 같은 A 같은 경우는 1이 초기 값인 거고, B 같은 경우는 프롭스에서 전달받는 AG가 초기 값이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간략하게 구경만 해볼 거예요. 구경만. 여러분이 외우라는 건 아니고, 클래스형에서는 그래도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좀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 구경하고 갈게요. 자, 이번에 하나를 더 만들어 볼게요. 스테이트 우리 컴포넌트 2 JS 하나 만들어 봅시다. 자, 여기서는 클래스형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이름은 state component 2 extends 중괄호부터 열고 export default state component 2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extends 상속을 반드시 받아줘야 됩니다. react.component라는 친구를 하나 받아야 되는데, 이게 자동 완성이 들어가죠? 컨트롤 스페이스로 들어가세요. 컨트롤 스페이스.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줄만 하나 좀 그어주시고, 밑줄 하나 긋고, 이 클래스형 컴포넌트 임포트에 집어 넣어줍시다. 자, 집어 넣으시고 임포트 반드시 들어가고요. 자, 클래스형 컴포넌트는 여러분 렌더라는 함수 안에 리턴을 그린다 그랬죠. 그래서 렌더 함수 안에서 렌더 함수를 오버라이딩하고 리턴을 그려줍니다. 중괄호였나? 네, 죄송해요. 잘못 만들었네요. 오버라이딩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리턴. 자, 여기다가 내용만 좀 간략하게 적을게요. 자, 요 클래스형 컴포넌트 여러분 우선 어제 공부한 프롭스부터 한번 전달을 해볼게요. 프롭스 여기서 주실 수 있죠. 여기서
age라는 프롭스 하나 줄까요? 자, age는 20이다. 자, 이렇게 프롭스를 하나 전달을 합시다. 자, 이 프롭스는 여러분 자동으로 이제 어떻게 들어간다 그랬어요? 멤버 변수 프롭스에 전달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프롭스 사용을 하려면 예를 들어 이제 this props라는 변수에서 요 값을 구조분해 할당을 시키고 age 그 다음에 밑에서 여기 밑에서 일단 이렇게 전달 받아서 사용을 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한번 문법만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전달된 우리 프롭스 값이 나오게 되죠. 자, 이 프롭스 어제 여기까지 봤던 것 같은데 이 프롭스는 이제 생성자로도 전달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생성자.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코드를 추가를 해볼 거예요. 자, 클래스형 컴포넌트가 생성될 때 생성자로의 프롭스 전달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 컨스트럭터에서 첫 번째 매개 변수에다가 프롭스를 받아줘요. 이게 바로 전달돼서 들어오는 요 프롭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규칙이에요, 규칙. 그리고 요 프롭스를 반드시 어디에다가 전달을 해주냐면은 프롭스 자체는 이제 부모님한테 상속을 받아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모 컴포넌트한테 전달을 해주도록 처리를 하는데 요까지가 꼭 들어가요. 슈퍼 프롭스로의 연결이 꼭 들어갑니다. 부모님 생성자와 반드시 꼭 연결해야 한다 였죠? 부모님 생성자와 반드시 꼭 연결해줘야 한다. 여기 보시면은 매개 변수 이게 이제 이렇게 생겼네요. 그쵸? 매개 변수가 3개, 제네릭 타입으로 2개, 2개 들어올 수 있는 형태인데 프롭스랑 스테이트먼트라는 게 뭐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선언을 할 거라면은 이제 스테이트 값을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생성자 안에서 사용을 해요. 생성자 안에서. 자, 생성자 안에서 this라는 키워드를 쓰게 되면은 멤버 변수를 의미하게 되죠. 자, 여기서 그래서 생성될 때 스테이트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자, 스테이트 생성을 하고 그 다음 객체로 생성을 하게 되고요. 이 안에다가 이제 키와 값 형태, 예를 들어 뭐 age라는 게 있잖아요. 자, age는 변수가 중복되니까 자, 요걸 지웁시다. 네. 요거 밑에를 주석 처리합시다. 굳이 여기서 이제 선언을 할 필요가 없죠. 자, 여기서 뭐 예를 들어 age라는 변수는 프롭스의 age다 라고 초기 값을 이렇게 지정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name은 뭐 홍길동이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요 값은요, 잠깐 보세요. 지금 멤버 변수 이제 state라는 곳 안에 name과 age가 들어있거든요.
고래서 단순히 여러분이 여기 age라고 쓰시게 되면은 바로 이런 에러를 만나게 될 겁니다. age는 현재 없습니다. 자, state의 사용은 멤버 변수에 있다 그랬죠. this state의 age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거 state 값의 사용이죠. 자, 마찬가지로 네임값. 자, 네임값 같은 경우는 자, 멤버 변수 스테이트 안에 들어있는 네임. 자, 요렇게 들어가셔서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상태 변수 스테이트값 이렇게 받아 쓰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props로부터 전달받은 스테이트죠. 20이라는 값. 자,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 연결은 뭐 동일합니다. 함수를 만들고 이제 스테이트를 체인지 해주는데 직접 바꿔줘요. 직접. 간단하게 하나만 적어볼까요? 자, 버튼 하나만 만들어 보세요. 자, 온클릭 하나만 그려볼게요. 예, div 안으로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함수 연결을 하나만 할게요. 위쪽에다가는 함수를 하나 적습니다. 뭐 핸들 스테이트. 자, 요렇게 하나 적을까요? 클래스 안에서는 여러분 const라는 키워드를 적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쵸? 기억이 나실란가 모르겠는데 클래스 안에서는 여러분 키워드를 적지 않는다 그랬죠? 자, 그리고 연결을 이렇게 해줘요. 똑같아요. 연결을 이렇게 들어가고, this. 자, 그 다음 어떻게 바꿔주냐? 값을 직접 바꾸는 겁니다. 여기는 this state의 뭐 age를 20으로 바꾸겠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함수로 바꾸네요. 함수. 자, setState라는 함수로 바꾸네요. setState 함수. 자, 이게 제가 잠깐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자, 여기 안에서 이 클래스형 컴포넌트에서는 이 setState라는 함수를 제공을 해주거든요. 자, 요 안에서 지금 객체형이잖아요. 그쵸? 객체형이면은 그대로 똑같이 바꿀 값을 따라가시면 돼요. 예를 들어 name이라는 키는 뭐 이순신, age라는 키는 뭐 30. 그러면 이 친구가 마찬가지로 비동기적으로 스테이트를 체인지 해줍니다. 비동기적 스테이트 변경. 자, 변경되는 것만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스테이트가 바뀌었죠? 자, 다시 클릭을 하시면 스테이트가 setState 함수를 통해서 바뀌게 될 텐데, 자, 이렇게 사용하는 게 클래스형 문법이에요. 이게 완전 동일한 코드인데,
자, 좌측 같은 경우가 지금 함수형 컴포넌트죠. 그쵸? 우측 같은 경우가 클래스형 컴포넌트예요. 동일한 코드인데 이 훅이라는 친구를 사용해주면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이 처리를 할 수 있는 거를 실제로 동일한 코드를 만들어낼 때 이만큼이라는 내용을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가 더 쉬운 것 같아요? 비교를 해보시자면 좌측이 훨씬 더 쉬운 것 같지 않으세요? 그쵸? 난이도 면으로 봤을 때 이만큼이나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뭐 초기값도 지정해줘야 되고 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함수형이 훨씬 더 쉬운 거고 함수형에서만 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얘가 없으면 원래 근본적인 방법은 여러분 이렇게 출발을 했었어요. 자, 요거는 나중에 혹시 여러분이 직접 이제 뭐 리액트 개발을 하게 되면은 그때 필요하다 하시면은 어차피 원리는 같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런 느낌이다만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함수형을 사용을 할 겁니다. 함수형. use state를 사용하는 함수형을 쓰도록 할 거예요. 자, 간단한 실습을 하나만 해봅시다. 자, 여러분이 파일을 만들고 직접 선언을 하고 자, 요 기능을 하나만 좀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떤 기능이냐면 자, 컴포넌트명은 뒤에다가 q 이렇게 하나 붙였고요. 스테이트 컴포넌트 q 붙였어요. q 실습용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직접 만드세요. 자, 그 다음에 화면에서는 이제 요 기능을 한번 여러분이 스테이트로 만들어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증가, 감소, 초기화, 증가, 감소, 초기화. 자, 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컴포넌트 Q 하나 만들고 뭐 모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적절하게 HTML을 여러분이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가 기능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증가는 스테이트 값 그냥 하나 올리면 되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었어요. 왠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자, onClick이라는 요 이벤트 안에서 자, 데이터 자, set 데이터 이용해가지고 자, 세터 함수 이용해서 값을 증가를 시켜줄 건데 왠지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죠, 그죠? 데이터가 현재의 스테이트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값이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 증가돼서 스테이트를 올리는 것 같은데 자, 이거는 엄청난 실수를 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자, 데이터 뿔뿔이라는 거는 스테이트를 직접 바꾼 거죠, 그쵸? 저도 이런 실수를 했었어요. 이거 왜 안 되지? 이거 왜 이상하게 동작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데이터 뿔뿔은 여러분이 스테이트를 그냥 내 자신을 바로 증가시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뿔뿔도 마찬가지예요. 뿔뿔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나 자신을 바로 증가시키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제 말했던 스테이트를 절대 직접 바꾸면 안 된다. 그거를 위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법으로 나가시면 안 되고 대신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건 바꾼 거 아니잖아요. 현재 갖고 있는 스테이트 값 더하기 1 해가지고 set state에 전달을 해준 거니까 이렇게는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set 데이터 해서 마이너스 1 전달하시면 되고 자, 나머지는 뭐 초기화 같은 경우는 0 전달 들어가면 되겠죠. 0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지금 현재 스테이트 값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